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시카고 하나센터와 함께 개최한 텍사스 강제 이송 이주민 지원 캠페인인 빅허그가 지난 11월 1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첫 10개월 동안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최소 4,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되고 2,300여 명 이상이 납치됐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구식 항공기 2대가 공중 충돌한 사고로 최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시카고 하나센터와 함께 개최한 텍사스 강제 이송 이주민 지원 캠페인인 빅허그가 지난 11월 1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텍사스주에서 시카고 인근으로 강제 이송시킨 4천여 명의 이주민들에게 겨울옷과 방한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현재 이 이주민들은 시카고 인근 호텔에 흩어져 임시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센터는 그들 중 20가정을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까지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앞마당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위원들을 비롯해서 하나센터, 여성한라인,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각 교회들과 개인들이 가져온 물품들을 전달받아 분류해 박스에 넣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귀한 일에 동참코자 일정에 맞춰 물품을 배송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날 모아진 물품 70여 개 박스는 하나센터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달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용품뿐만이 아니라 이주민들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 하나센터에 전달한 교회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위원장인 손태환 목사는 차갑게 거절당해 낯선 땅에 와서 추운 겨울을 맞게 될 이주민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시카고 한인들의 온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동참해준 모든 교회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첫 10개월 동안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최소 4,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되고 2,300여 명 이상이 납치됐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아남브라즈의 본토를 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인 국제시민자유법치학회는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살해된 기독교인 4,020명 중 가운데 2,650여 명이 폴라니족 또는 이와 연계된 이슬람 단체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구식 항공기 2대가 공중 충돌한 사고로 최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난 12일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에서 열린 윙스 오버 댈러스 에어쇼에서 보잉 B-17 폭격기와 벨 P-63 킹 코브라 전투기가 비행 중 서로 충돌하면서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현재까지 보고되진 않았지만 당시 현장에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던 관람객 4천여 명은 무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비행기 2대가 왜 같은 고도에 머물러 있었는지가 의문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다호주 모스코에서 아이다호 대학생 4명이 같은 주택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스코 경찰은 지난 13일 일요일 아이다호대 캠퍼스에서 한 블록 떨어진 한 주택가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러나 집 안에서 모두 4명의 젊은이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버지니아대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대학팀 미식축구 선수 3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학생 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격범은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미 40개 주와 합의했다고 이들 주 정부가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이들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구글이 이와 관련한 조사 해결을 위해 3억 9,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세계 4위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지난 14일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중대 문제들을 끝내는 방법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 해결과 분열된 정치 지형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이조스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쌀쌀한 가운데 비 또는 눈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밤 최저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소폭 더 떨어지면서 무척 춥겠습니다. 눈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밤 최저 기온 29도입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